집합. 집합 연산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약수 집합, 배수 집합. 이게 아마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거나 하진 않을 건데 자주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이미 정해진 개념처럼 정리를 좀 하고 가자 라는 거고, 첫 번째 약수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약수 집합, 뭐 2의 약수의 집합, 4의 약수의 집합, 뭐 8의 약수의 집합, 뭐 그런 게 있겠지. 얘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AN이라고 하면 걔가 x바 x는 n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 양의 약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4라고 하면 얘가 지금 4의 약수잖아. 그럼 4의 약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 2, 4가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약수라고 쳐주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음수를 제외하고 이런 양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1, 2, 4라고만 하자라고 하는 거야. 뭐 됐어? 음수 빼고. 이거 양의 약수라는 말이 없으면 약수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추가가 돼야 돼. 근데 그럼 헷갈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양수만 따지자. 너네 알고 있는 양수만 따지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A8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 8의 약수지. 그럼 8의 약수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있죠? 만약에 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를 A6이라고 하면 걔는 1, 2, 3, 6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죠? 이 정도가 됐는데 얘네들이 관계가 좀 있거든? 그럼 4의 약수랑 8의 약수랑 6의 약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약수라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숫자, 이 4랑 8이랑 6을 잘 보는 거야. 근데 이 4랑 8 보니까 4의 약수가 8의 약수의 부분집합이지. 그죠? 그때 이 4랑 8은 무슨 관계냐면 4의 배수가 8이 되고 8의 약수가 4가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일 때는 너가 너의 부분집합이 돼. 근데 4랑 6이랑 8, 6은 그런 관계가 없지. 잘 보면 1, 2, 3, 6이 8의 부분집합이 되니? 그것도 아니고 얘랑 얘도 그렇게 부분집합이 안 들어가는 거지. 정확히 4랑 8이 뭐가 될 때만. 숫자가 약수와 배수 관계가 있을 때만 돼. 그래서 PQ가 약배수 관계가 있을 때, 자, 그걸 이렇게 쓸 겁니다. Q가 P의 배수일 때, 좀 깔끔하게 Q는 NP라고 씁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M은 정수가 될 거니까 Q가 P의 배수인 거야. Q가 P의 배수일 때 AP가 AQ에, 자, Q가 P의 배수일 때 AP가 AQ의 무엇이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뭐가? 여기서 A4가 A8의 무엇이다? 부분집합이다. 8이 4의 배수일 때 무슨 말인지 갔어?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뭐가 됐을 때 이런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4, 6이나 8, 6 같은 애들, 그죠? 그러면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거든. 예쁘게 싹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됐을 때는 이런 걸 보는 거야. AP하고 AQ, 그러니까 P의 약수랑 Q의 약수의 교집합을 보자. 예를 들면 1, 2, 4하고 1, 2, 3, 6의 교집합은 뭐니? 1, 2지. 1, 2는 뭐야? 2의 약수. 됐어? 2의 약수. 아니면 1, 2, 4, 8이랑 1, 2, 3, 6의 교집합도 1, 2가 되죠. 그건 뭐야? 2의 약수.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P와 AQ의 교집합을 하고 나서 G, PQ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G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가 최대 모양수를 말하는 거야.
PQ의 최대 공약수. 이거 됐어? 4하고 6의 최대 공약수가 2지. 또는 8과 6의 최대 공약수도 2가 되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볼까?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하고 16의 약수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니? 10이랑 16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4잖아. 너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실제로 10의 약수는 1, 2, 3, 4, 6, 12. 16의 약수는 1, 2, 4, 8, 16. 그랬더니 1, 2, 4, 1, 2, 4 이렇게 3개만 겹치죠.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우리 뭐 한 거냐면 약수집합. 두 번째 배수집합. 자, 배수집합. 이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뭐 AM이라고 한다면 AM이 X바 X는 N의 배수. 자, 문제 상황에서 배수라고 줄 수도 있고 약수라고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배수집합이야.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2의 배수니까 2, 4, 6, 8 이 가는 거고 A4 같은 경우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6의 배수는 6, 12, 18 이런 애들을 나와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이렇다면 그러니까 여기 AM이라고 생긴 게 약수인지 여인지 모르는 거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로 저기 앞에 있는 1번, 2번 상황과 비슷해. 첫 번째, MN이 배수 관계일 때. 예를 들어서 N이 KN일 때라고 했죠. M이 KN일 때. M이 N의 배수일 때. 그런 경우는 AM이 AN의 부분집합이 돼요. AM이 AN의 부분집합. 예를 들면 자 A4랑 A2를 봐봐. 그럼 2의 배수가 이렇게 쭉 있고 4의 배수가 쭉 있는데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가 들어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M이 N의 배수일다는 뜻이거든. 4가 2의 배수일 때 4의 배수가 2의 배수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해되죠? 4의 배수, 2의 배수 부분집합. 자, 이 상태가 되면 물론 얘가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만나냐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AM이 되겠지. 그리고 AM과 AN의 합집합은 AN이 될 거야. 시간이 이거죠. 4의 배수가 2의 배수의 부집합이니까 얘랑 얘랑 부집합이 얘가 될 거고 얘랑 얘랑 합집합은 A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M과 N이 배수 관계가 없을 때 말하는 거거든. 없을 때는 자,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교집합이야. 뭐라고?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교집합. 그럼 여기 아까 약수에서는 뭘 구했어? 최대 공약수를 구했죠. 자, 교집합이야.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교집합은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겁니다. 얘는 L 하고 나서 이렇게 쓸 거고 요 용어가 최소 공배수를 말한다. 그래서 4의 배수와 그리고 6의 배수는 4하고 6의 최소 배수가 얼마인데? 12. 이거는 12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배수집합과 약수집합과 배수집합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교집합이거든? 교집합이죠. 교집합이야. 합집합은 얘나 둘 다 의미가 없어요. 합집합은 의미가 없어요. 자, AM과 AN. 합집합은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상태가 되면 분배 법칙 갖다가 분배
분배 법칙으로 교집합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만들어줘야 되지 합집합 자체는 의미가 없어. 자, 봐봐. 얘랑 얘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A4랑 A6을 내가 합쳤다고 치자. 합쳐버리면 4, 6, 8, 12, 16, 18, 20 뭐 난리 나지. 그럼 A4랑 A6을 합쳤을 때 그게 A4가 되는 것도 아니고 A6 된 것도 아니고 A10 된 것도 아니지. 짬뽕이 됐잖아. 합집합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야. 걔네들은 식을 정리해서 교집합으로 만들 생각을 하세요. 합집합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배수집합 말고 약수집합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이 봐봐. 여기 A8이랑 A6을 합쳐버렸어. 합쳤더니 1, 2, 3, 4, 6, 1, 2, 3, 4, 6, 8이 되지. 그게 뭐 이상하잖아, 그죠? 짬뽕이라고. 짬뽕이니까 안 돼.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썼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집합의 연산에서 되게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한 명제를 이렇게 붙여놨고, 얘도 나름 공식처럼 됐으니까 그 공식처럼 내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잘 적어두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버리는구나. 괜히 머리 쓸 필요가 없다. 이미 알려져 있다. 지금 내가 정리한 거니까 알려져 있다. 두 가지를 볼 거야. 첫 번째, 이 상황. A랑 X의 교집합이 B랑 X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X와 A, B의 관계가 무엇이 될까를 보는 거야. 두 개 쓸 건데 여기 교집합이지. 이걸 나중에 합집합을 바꿔 쓸 거고 교집합과 합집합 둘 다 나옵니다. 자,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내가 뭔가 증명할 거거든. 증명 과정도 잘 보시고 그 단계 넘어갈 때 무엇으로 증명을 했는지 연산 법칙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요. 자,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너한테서 너를 빼버리면 뭐가 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얘랑 똑같은 거 되게 많았지. 되게 많은데 이게 뭐라고? 공집합이라고. 오케이? 그러니 얘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빼기 모양 보이면 항상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 빼기 모양은 교시. 그렇지. 교시. 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바꾼 것도 공집합이야. 보이죠? 자, 오른쪽에 다 공집합이니까 이 정도만 보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형태 보면 뭐 하고 싶지? 비교 XC. 뭐 하고 싶어? 쓱쓱 집어넣으면서 뒤집는 거 무슨 법칙? 그렇지, 좀 물어봐요. 너는 여기 이제 똑같은 거고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이거 할 거야. 자, 여기가 지금 교가 있고 요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교랑 합이 있으니까 무슨 법칙? 그렇지, 분배 법칙. 그래서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 보기 편하게 내가 지금 노란색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교한 다음에
이렇게 들고 여기 사이에 얘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는 공집합. 뭔지 알겠니? 근데 보면 여기 교니까 이거 이렇게 자리부터 먼저 해도 되지. 얘가 뭐야? x랑 x 여집합의 공집합은 공집합. 그럼 a랑 교 공집합은 공집합. 이해 갔어? a 교 공이니까 이만큼의 덩어리 자체가 공집합이 된 거야. 걔랑 합한 거잖아. 이 공집합은 비어 있는 거니까 합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은 통째로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얘만 남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하나의 연산 교니까 자리 바꿔도 되지. 자리를 바꿔도 돼. 자리 바꿔주게 되면 너는 A교 BC 됐다. 이게 뭐죠? 교씨가 뭐야? 합집 아니 차집합이지.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A에서 B를 뺀 것과 X가 교집합이 공집합. 자, 우리말로 하면 A 사집합 B하고 그 X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X는 A 사집합 B하고 뭐야? 무슨 소? 서로소. 됐어? 그 상태에서 A 사집합 B하고 서로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럼 문제는 너가 너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거꾸로 너가 너의 부분집합 그 상태 뒤집어서 얘가 너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 얘랑 그냥 같을 수도 있어. 다시요. 우리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A랑 B랑 같다가 되는 거지. 그 상태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가 너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만약에 뭐라면 이거랑 같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이거라면 그러면 너 AX랑 BX, AX가 BX의 본집합일 때에는 A 차집합 B가 X랑 서로소였지. 그럼 요 말은 거꾸로 자리를 바꿔서 비교 X가 A교 X의 부분집합도 되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는 B 차집합 A랑 X랑 B 차집합 A랑 X랑 또 서로소가 되겠죠. 그럼 너라고 하는 거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A 차집합 B하고 X도 서로소 B 차집합 A하고 X도 서로소. 이해됐어? 너는 이거도 서로소 또는 이것도 이렇게 서로소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 여기 있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우리 뭐라고 그러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A랑 B가 있을 때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되죠. 아, 그러네. 대칭 차집합이랑 X랑 서로서로 하는 거야. 그 X는 대칭 차집합 부분, 이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랑 X는 안 겹친다는 거지. 그럼 X는 이 바깥에 있거나 교집합이 있거나. 이해됐어? 그 뜻이에요. 요거 하나 갖다가 얘랑 자리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내가 너네한테 기억시키고 싶어서 한 거야. 이렇게 쓰게 하고 싶어서. A랑 X랑 교집합이랑 B랑 X랑 교집합이 같다가 되면 차집합이랑 X가 서로소, 차집합이랑 X랑 서로소다.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둘 다 X랑 뭐야? 서로소라고. 컴마. 오케이? 자, 순서상 내가 저걸 먼저 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두 번째가 더 많이 나왔었어. 이 형태를 봅시다.
하면 되거든. AUX가 BUX랑 BUX의 공집합 이렇게 된다면 AUX에서 뭐를 이거 한 개 공집합이 되겠지? 시훈아! 잠들면 안 돼!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똑같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지 이제 등호로 가요. 이게 될 거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나는 요만큼의 덩어리를 이렇게 분배할 거야. 우리 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만큼 또 공집합이지. 그럼 공집합이랑 또 BC랑 하나마다 이만큼 통째로가 뭐가 돼? 공집합이 되고 걔랑 합집합이 공집합. 어머, 합집의 공집합? 그럼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걔도 공집합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원래 공집합. 걔랑 뭐랑 하나마다 공집합. 근데 공집합이랑 잘 보세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덩어리가 공집합이거든. 그 공집합이랑 얘랑 합한 게 공집합. 얘도 뭐가 돼야 돼? 공집합 되어야 되지. 비어있는 거랑 합쳐야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얘가 공집합이 돼야 돼. A교 그리고 교니까 막 바꿔도 자리를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 덩어리가 넣어는 거고 교시니까 다 x를 빼버린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너에서 x를 뺀 게 공집합이야. 다시 얘들아, 만약에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면 A랑 B랑 무슨 관계? A랑 B랑 같다? 아니지. A가 B야. 왜 뭐라고 그랬어? A가 B야. 같아도 되잖아. 맞아. 같아도 되는데 A가 B가 더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A 차집합 B가 X의 모집합.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 상태 있어. 이 상태에서 너가 결론이야. 근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너가 너의 부분집합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줄 거냐면 너랑 같다고 줄 거라고. 얘랑 같다가 되면 이제 얘가 너의 부분집합이 되지. 그럼 A랑 B랑 자리 바꾼 거니까 A 차집합 B가 아니라 B 차집합이 되겠죠. 앞에 더해인처럼. 그래서 만약에 뭐라면 AUX랑 BUX랑 같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 B 차집합 A도 X의 부분집합.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야. 대칭 차집합이 X의 부분집합. 반대로 얘기하면 X는 대칭 차집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 뭐였어? 여기는 X는 대칭 차집합이랑 겹치면 안 된다. 이 상황은 뭐야? X가 오히려 A 대칭 차집합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중요하겠죠.
얘네가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전날 막 정리해서 해. 그 다음에 시험에 시험지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럼 빠르게 시험지에서 써놓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게 뭐냐? 우리 방금 했던 너네 시험지 있어. 이게 2번 문제죠. 2번 문제 보면 다른 건 됐어요. 모르겠어. A, U, C랑 B, U, C가 같대. 뭐 하는지 알겠지? 이 얘기잖아. A, U, C랑 B, U, C랑 같아. 그럼 그 C는 뭐냐? 자, C는 대칭 차집합 A, B의 대칭 차집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번 문제 풀어볼까요? 전체가 1, 2, 3, 4, 5, 7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지금 A 그리고 B를 그리고 자 항상 할 때는 교집합 먼저 해. 교집합이 지금 3이야. A는 1, 3, 5, 7, B는 3, 6 여기가 1, 5, 7 여기 3, 6 들어갔어. 됐지 이제. 그리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 7이니까 이 2하고 1, 2, 3, 4가 바깥에 있겠다. 자, X는 이 부분 1, 5, 7이랑 6을 들고 있어야 돼. X에는 1, 5, 7, 6이 들어가 있어야 돼. 1, 2, 3, 4, 5, 6, 7인데 1, 5, 7, 6, 5, 6, 7이 들어 있어야 되니까 요거 갖다가 풀어주면 답은 8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2번 답은 몇 번? 3번. 자, 정리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 봐봐. 이런 걸 생각한다는 얘기지. A는 뭔지 알겠어. B가 뭔지 알겠는데 A랑 C랑 합한 거랑 B랑 C랑 합한 게 같아져야 된대. 어떻게 돼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집합은 쓸모없었다. (14번이) 교집합이네. 14번 맞았니?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잖아. 14번 맞는 사람 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배수집합인데 보세요. 4의 배수와 여기가 6의 배수 교집합 8의 배수. 이거는 별거 아니네요. 여기는 교집합이네. 얘가 비교해서 얘랑 교합이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6의 배수랑 8의 배수 합집합을 구할 수가 없거든.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좀 귀찮아진다고. 그런 경우는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얘는 분배 법칙은 아니네. 왜? 요거 되잖아 뭔지. 6의 배수랑 8의 배수 교집합이야. 6이랑 8의 최종 배수가 얼마지? 6이랑 8의 최종 배수. 너는 24. 근데 4의 배수랑 24의 배수를 합집하라 해요. 아쉽게도 아쉽게가 아니야. 이거는 4의 배수, 24의 배수니까 얘랑 얘랑 합하면 걔는 4의 배수가 되지. 결국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잡을게. 쉬우다, 그죠? 이 관계를 알았으니까 되게 쉬워진 거지. 또 질문이야. 시험지 질문. 시험지 질문 없어? 없어. 이거 37번까지 다 풀어왔지? 그치?
풀어주세요. 솔루션을 어디에? 키 솔루션. 솔루션 없었나? 키 솔루션. 지나갔어? 날짜. 날짜를 어떻게 써줘? 뭐 이렇게 조금만 뭐라고 줬어? 딱 4번이지. 나 이거 안 푸는 거 같아. 푸나? 장치가 온거 같은데. 4번이잖아. 네. 고쳐서 알겠으면 고치고 하고 아닌데 오늘
잠깐 쉬었다가 명제 이어갑시다. 명제 우리 풀어온 거 중에서 질문 바로 정의, 용어의 정의인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거지 그래서는. 기억,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같이 복습을 해야 되겠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세 가위 같은 거는 성질, 정리인 거고요. 니은 마른 거는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아 보입니다. 맞고 디귿 얘가 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 예각이다? 아니지. 세 개 모두 내각이 예각이 돼야 되지. 디귿 틀렸고 리을은 맞는 얘기고 용어의 정의는 니은 리을이고 기억 디귿은 성질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32번 세 조건이 있어. P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Q는 X가 A 이상이고 Q는 X가 B 이상인데 자 어쨌든 명제 Q이면 P이다 그랬거든. Q이면 P이다가 참 그리고 P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얘가 참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얘가 참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Q가 P의 부분 집합, P가 R의 부분 집합. 결과적으로 뭐 들어가냐면 이거 들어가겠지. 결국 이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Q가 P의 부분 집합이 되게, P가 R의 부분 집합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 P 보자. P가 정해져 있으니까 P는 마이부터 3까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보다 큰 거 얘가 지금 P거든. P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고 수익선을 그려야 돼. 그 다음에 근데 Q가 얘 안에 들어가야 돼. Q가 P 안에 들어가야 되죠. Q가 P 안에 들어가야 돼. Q는 뭔데? Q는 X가 A 이상이거든. A 이상이니까 그 5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여기도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Q가 될 거고 그 다음 P는 R의 부분 집합. R은 뭐냐? R은 X가 B 이상이야.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집합은 뭐 이상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게 R입니다. 됐니? 자, 다시 생각 보내주면 이렇게 있는 노란색이 P인 거, 초록색이 P 안에 들어가는 Q가 되어야 되고 색깔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얘를 포함하고 있는 P하고 Q를 P를 포함하고 있는 이 R이 비상이니까 비정이 들어가줘요.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는 마이너스 1 이하, A는 5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최소값 5가 되고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됐어? 빨간색, 파란색 볼펜 등 활용해서 색연필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 그래야 잘 보인다. 자, 34번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전체집합 U에 대하여 무조건 PQ의 전체집합을 PQ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번은 나 P의 진리집합 이거 맞잖아. P가 아닌 것이니까. 2번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아. 얘네들은 똑같은 거야.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면 동치라고 부르는 거야. 동치. 똑같다. 너가 되면 너도 되고 너가 되면 너도 돼. 좀 이따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얘랑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일단 맞는 얘기고. 3번은 P가 전체 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해서 P 3이다. 이거 했던 얘기죠? 그리고 4번은 P가 전체 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해서 P다가 거짓이다. 아니지. 4번이 틀렸지. 그죠?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떤 X에 대해서는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전체가 돼버리면 당연히 되겠지. 5번에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서 그냥 참이다. 3번과 5를 맞으니까 4번은 틀릴 수밖에 없는 얘기야. 답은 4번. 오케이? 다시 정리하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 다 돼야 돼. 그래서 P가 전체가 돼야 되고 어떤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참이 되려면 공집하면 아니면 돼. 우리가 원하는 게 한 개만 걸려두면 된다. 4번이 틀렸다. 자, 또 정리 좀 합시다. 명제 역과 배우. 명제의 역과 배우. 자, 명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앞에 있는 P를 뭐라고 불렀지? 앞에 있는 조건 P를 가정, 뒤에 있는 조건 Q를 결론이라고 불렀어요. 자, 어떠한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있을 때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오케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이 명제를 영명제라고 불러. 여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명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명제가 이거일 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놓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라고 부른다. 또는 영명제. 그래도 이런 얘기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일단 내버려 두고 이때 이게 가정 결론이거든. 얘네 위치를 바꿔서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이 명제에 대하여 너를 영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 원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이건 참이에 있는 거짓이지. 일반적으로 원래 명제가 참이면 영명제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 다시 얘기해 줄게요. 좀 이따가. 자, 두 번째. 이 영명제에서 그대로 가정과 결론 둘을 둘 다 부정해줘. 부정을 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명제에 대해서 대우 또는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이명제의 대우명제야. 역은 위치를 바꾸는 거고 대우는 위치를 바꾼 다음에 둘 다 부정하는 게 대우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보자. 자, 우리 그냥 봐봐.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야, 그죠? 왜 거짓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안 되잖아, 그죠? 이 원명제가 거짓인데 얘를 거꾸로 해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얘가 역이라고 했지, 그치? 이 역은 참이죠.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참인지 거짓인지 됐을 때 참이라고 하면 영명제가 거짓 가능성이 높고 원명제가 거짓일 때 영명제는 참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부정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배우 명제라고 불러. 자, 어떻게 한 거니? 자리를 바꾸고 영명제 그대로 이 상태에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거를 원래 명제의 배우 명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영명제 뭐냐면 대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우를 왜 할 거냐? 라는 얘기인데 대우 명제 왜 만들어졌냐면 자, 우리가 명제에서 증명을 할 때 원래 명제가 참인 거 증명하고 싶거든. 근데 참인 거를 증명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 또는 원래 명제가 거짓 증명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는 대우를 보면 돼요. 왜냐?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해봐. 참 두 줄이지? 그러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야. 항상 그래. 이유는 이런 이유지. 얘가 참이라고 하는 건 진리집합 P가 Q의 뭐니? 부분집합이죠. 근데 이거 원칙이 없다고 치고 얘만 바라보면 이거의 여집합이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얘가 되겠네? 그죠? 얘랑 그냥 똑같은 거였지, 그죠? 똑같은 거였고 너랑 똑같은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 근데 이 상태가 되면 Q 여집합은 나 Q고 P 여집합은 나 P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거꾸로 얘가 거짓이면 거짓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인데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자. 거꾸로 얘가 만약에 참이잖아. 얘도 참인 거야.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어려울 때 너를 바라보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대우명제고 증명을 한다. 자, 요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증명법을 배우 증명법이라고 해. 배우 증명법은 원명제 증명이 어려울 때 배우로서 증명을 해주는 거야. 배우가 참이야, 원명제 참이니까. 그게 배우 증명법이라고 불러. 간접 증명법의 대표적인 거거든. 간접적 증명하는 거. 자, 간접 증명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대우 증명법이 있고 두 번째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데 대우 증명법과 귀류법은 조금 비슷해 보여. 형태가 조금 달라. 자, 일단 봅시다. 귀류법이 뭐냐면 이것도 원래 명제를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돌아가는 거야. 간접 증명인데 얘는요.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모순임을 보여주는 거야.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모순임을 보여. 이 방법을 증명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모순임을 보인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시를 들어가야 돼요. 예시가 우리 책에 있나? 이따 보자. 규律법은 학교에 시험 중에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하면 뭐 하나 준 다음에 그거를 서술형으로 증명해 보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 자, 규律법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얘기거든.
자, 우리 이런 걸 증명을 하고 싶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2가 사실은 루트 2가 무리수이다가 결론이잖아. 네, 루트 2가 무리수다가 결론인데 그 결론을 부정을 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걸 부정하는 거니까. 무리수가 아니라고 한 거니까 루트 2를 유리수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따라오세요. 유리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유리수는 이런 분수 형식이지. 분수 형식이 우리 상식적으로 이 분수 형태는 약분을 해서 뭘 만들어? 기하 분수를 만들죠. 이 상태에서 여기 A, B는 따라서 서로 소이다. 오케이? A, B는 서로 소인 정수를 말하는 거야. 서로 자연스럽게 할까요? 이 상태가 됐어. 루트 2가 A, B는 B. A, B는 서로 소. 그 다음 양변을 제곱을 해. 얘가 되고 B제곱은 2의 제곱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이것도 이 안에 뭐가 숨어있거든? 뭐가 숨어있냐? B제곱이 2의 제곱이야. 그럼 B제곱은 짝수지. 이 곱했으니까 이 안에 숨어있는 게 B제곱이 짝수가 돼.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B제곱이 짝수가 돼요. B제곱이 짝수가 된다고 하는 거는 B도 뭐가 되는 거니? B제곱이 짝수. 따라서 B도 짝수가 되거든. B도 짝수? 이것도 사실 원래 증명을 해야 돼. 좀 기다려봐. 이거 할 거야. 일단은 받아들여. 제곱한 게 짝수면 그 원래 수도 짝수가 돼야 맞지? 상식이잖아, 그죠? 상식이지만 증명할 거야. 우리 빼놓고. 그럼 B가 짝수가 되면 B를 짝수니까 이런 식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얘가 1번인데 너를 1번식에 집어넣어. 그러면 B가 2K야. 2K가 돼서 여기 2K의 제곱이 되고 여기 2A의 제곱 되죠. 그럼 정리하면 4K 제곱이 2A 제곱 됐으니까 A 제곱이 2K 제곱 되지. 됐니? 이 상태로 보잖아. 여기서 A 제곱도 뭐가 됐어? A 제곱이 짝수가 됐지. 그 마찬가지 이유로 A 제곱이 짝수니까 A로 짝수가 돼야 돼요. 이거 인정? 똑같은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 뭐였어? A랑 B는 서로 소였잖아요. 근데 B도 짝수고 A도 짝수면 서로 소가 안 되죠. 그래서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쭉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은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루트 2는 뭐야? 무리수인 거야. 이게 기록법이에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쭉 쓰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학교 가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 때 선생님 이거 서술형은 내나요? 라고 물어봐.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의 이렇게 케이스에서는 다 알려줘. 몇 개를 지정해서 이런 유가 나올 때를 알려주고 거기에 이렇게 빈칸 주게 할 거야. 요런 빈칸. 대표적인 예. 이거 아니구나. 그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슬쩍 넘어가. 얘네 둘도 증명할 수 있거든. 얘랑 얘. 똑같은 말이지. 증명을 해보자. 또 도와줬어?
A 제곱이 짝수이면 A도 짝수이다. 자,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이거 증명은 대우로 풀어봅시다. 대우는 P면 Q이다니까 얘를 뒤집어서 부정을 해. 그럼 뒤집어주면 너의 대우는 뭐가 돼? 대우는 A가 홀수이면 A 제곱도 홀수이다가 대우가 됐죠. 그럼 대우 쉬워요. 그 말은 A 홀수라고 얘기하는 A를 2K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A를 제곱해. A를 제곱하면 2K 마이너스 제곱을 했어요. 저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야. 자, 홀수의 정의, 짝수와 홀수의 정의는 2 곱하기 무엇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1 되면 홀수가 되고 2 곱하기 무엇이 되면 걔는 짝수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얘네를 2로 묶어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플러스 1 되지.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무엇에다가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A 제곱은 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A가 홀수일 때 홀수가 증명이 됐고 이 배우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거꾸로 원래 명제 제곱이 짝수면 그 수도 짝수이다가 증명이 된 거야. 이해됐니? 내가 지금 방금 43번을 푼 거야. 43번을 풀었고, 자, 우리 마지막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이거 하면 일단 명제는 일단은 끝나는 거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이런 명제가 있어. P면 Q이다. 자, 두 줄이니까 참을 말하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누구를?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보통 줄여서 그냥 P를 충분이라고 부르기도 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명칭은 뭐냐면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빨간 줄까지 부었냐면 그걸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Q이기 위한 P. 같은 말이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주어 P가 충분 조건이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이기도 하니까 P가 충분 조건.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Q이기 위한 P는 충분 조건. 됐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얘도 마찬가지로 Q가 주어야. Q가 주어가 되고 이렇게는 보통 뭐 하기도 하냐면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자, 이 화살표를 보면 P가 Q한테 화살표로 뭔가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상상. P가 주고 있는 거야. P는 충분하기 때문에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Q는 받고 있지. Q는 뭔가 필요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 주고 있는 게 충분, 받고 있는 게 필요. 됐어? 주는 쪽이 충분, 받는 쪽이 필요다라고 하는 게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진리집합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집합은 P가 Q의 요런 예가 좀 좋은 예가 되거든요.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야? 동물이다? 그래, 동물이다라고 하자. 이 명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P, 동물이 Q야.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해. 근데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지. 두 발로 서야 되고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다. 오케이. 가장 쉽게 보는 건 주는 쪽이 충분, 받는 쪽이 필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는 Q 이기 위한 충분, Q는 P 이기 위한 필요. 근데 이런 거 있거든.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둘 다 될 때가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처럼. 이 상태가 되면 자 P가 충분이고 Q가 필요가 되지. 얘는 뭐야? Q가 충분, P가 필요잖아. 그죠? 이게 뭐라고 느끼냐면 A가 B의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 이런 경우에 뭐라 쓰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써주고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또는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P랑 Q랑 완벽히 똑같은 게 되겠죠. P랑 Q랑 완벽히 똑같아지겠다. 자, 그리고 우리끼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필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필충, 필요 충분 조건이 줄임말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P가 R의 부분집합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라면 오케이? 이 상태가 되면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는 거니까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지. 이해됐어? 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되고 Q이면 R이다가 된다면 됐을 때 P이면 R이다 확립을 해. 얘네 둘 다가 되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얘가 된다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3단 용법이라고 불러. 삼단 용법이라고. 문제 하나 더 9번이에요. 두 번이 3단 5번 문제거든. 얘를 어떻게 푸는지 정해져 있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냥 바로바로 저기 나와. 고민할 거 없어. 여러분 생각하는 걸 내가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고 나 P면 R이다가 참일 때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니은 6개가 있거든. 6개 중에서 참이 되는 명제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고르라고 하거든. 자, 이때 이렇게 하시면 돼. 아까 우리 뭘 배웠냐면
어떠한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무엇이 참이었니? 두 글자. 대우. 대우는 뭐니? 가장 결론을 뒤집어서 부정부정이잖아. 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3단 요법을 만들고 싶어. 얘네 둘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야. 연결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를 무언가, 둘 중에 하나를 대우로 만들어주면 돼.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대우로 만들어줘야 얘네들이 연결이 될까? 1번이지. 1번을 대우 만들잖아. 너를 대우로 만들면 Q이면 나 P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Q이면 나 P, 날 P면 알 되는 거죠. 영역되는 거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결론적으로 Q이면 R이 나오죠. Q에서 나 P, 나 P에서 R이니까. 됐습니까?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뭘 하시냐면 현재 너를 대우 만들었어. 연결시켜서 얘가 나왔어. 얘 대우 안 만들었지. 얘도 대우 일단 만들어. 대우 만들면 나달이면 뭐가 돼? P가 되네. 2번 바꿔도 되겠다. 그죠? 어쨌든 나달이면 P가 되고 이거 만들어졌지. 됐니? 너도 대우를 만들어. 나달이면 나Q. 됐어?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죠. 이거를 기억, 미은, 디귿, 리을, 이응 중에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기억권 있니? 없어. 니은 있니? QP 없어. 디귿 있을까? 디귿, QR 여기 있어. 리을은 Q나 P 여기 있어. 디귿 있고 리을 있고. 그 다음에 미음은 R, 나, Q 없어. 근데 비읍에 나달, P 여기 있어. 세 개야. 디귿, 리을, 비읍 세 개. 어떻게 보지 알겠니? 발생은 나온 이유가 유형 16번이 이런 유형은 유형 16번이랑 19번 얘네들은 그냥 아예 이렇게 유형 16번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조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자, 그 유형 16번 같은 애들
50번. 이런 애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는 거야. 자, 무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했어. 말이 길지. P가 Q이기 위한 필요는 되는데 충분은 안 되는 거. 만약에 P가 Q이기 위한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면 걔네들은 뭐야? 필충인 거야. 맞다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우리말로 써져 있는 얘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P랑 Q가 있어. 조심해야 돼. P랑 Q 중에 누가 주어야? P가 주어져. P가 필요가 돼야 돼. 필요가 되면 P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집합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받아야 돼. 이 말은 Q일 때 P는 되지만 P일 때 Q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집합으로 보면 P가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좀 오래 걸리거든. 오래 걸리니까 이거 문제들을 좀 해석을 해야지. 이 상태가 있고 Q가 우리 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집합으로 보세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0이야. 깎아도 아니네. 이건 뭐야? 이거는 x랑 y랑 둘 0이라는 뜻이지. 얘는 뭐야?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뜻이죠. 얘는 교집합, 합집합.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 거꾸로인 거지.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인 거야. 이건 아니에요. 얘는 거꾸로 P가 충분인 거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집합,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거야. P X가 Y보다 크고 2번이야. Q는 XZ가 Y보다 크다. 자, 2번이 대표적인 예가 1번 같은 경우는 집합을 보기가 편해. 근데 2번은 이 집합과 이 집합을 따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화살표를 적어줄게요. 요거랑 이거를 그어주고 어느 쪽으로 갈 수 있고 어느 쪽으로 올 수 없는지 생각하는 거야. 봐봐. 일단 x가 y보다 클 때 q로 오는 이런 이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올 수 있니? 항상 돼야 돼. 여기 x, y, z 뭐라고 써 있어? 아, x, y, z 실수고 z 0보다 크다고 써 있네. 이건 되죠. 이건 됩니다. 근데 여기 z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렇게도 올 수 있나? 이것도 되지. z 0보다 크다는 말 없으면 안 되거든. 여기는 양수를 곱한 거 양수 남은 거야. 이거는 PQ는 우리 필충 조건이야. 2번도 아니야. 3번. 3번은 P가 XY가 별대가 XY. Q라고 하는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 Y보다 크다. 왠지 3번 느낌인데? 자, 보세요. 얘도 집합으로 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얘가 말하는 거는 XY. XY가 양수란 얘기지. 됐어? 절대값이 없어진 거잖아. XY가 양수란 얘기야. 요 말에 다시 볼까? 요 말은 X가 양보다 커 같다.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지. 뿔뿔 쉽게 말하면 뿔뿔과 마마일 수 있잖아. 이게 훨씬 정물수가 많으네. 얘는 뿔뿔만 된 거고 심지어 5도 빠지면 0도 빠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나머지 답 나왔지만 확인해보자. 4번에 P가 X는 1이고 Q가 X제곱은 X가 얘는 집합이 편해. 왜냐? P 너무 쉬워. 얘만 있거든. 근데 오른쪽에 있는 Q를 보면 얘를 풀어주면 돼요. 얘를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빵이고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빵이니까 X가 0 나오는 거지. 얘는 집합이 1만 있는 거고 얘는 0을 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럼 P가 무슨 조건이에요? 얘는 P이면 이거 된다는 얘기지, 그치? P가 무슨 조건이니?
충분히지. Q가 필요. (5번에) 에이 뭐야? 그럼 집합도 되고 뭐 다 되네. 너 정리하면 이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빵이니까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가 빵이니까 x가 마이너스 y 이거나 x가 y인 거죠. 이 상태 있으니까 이 집합이 이 집합보다 좀 작지.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된 거겠지. p는 충분히 겁니다. 아니면 이래도 돼. 어떻게 하냐면 x랑 y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곱적으로 같다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봐도 성립할 수 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상태에서는 이 진리집합 PQ의 호환 관계를 해주는 게 제일 편해. 근데 그게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계속 해보는 거고. 나머지 풀어보시고. 유형 18번이니까 56번. 자, 복잡해 보여.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집합에서 했던 거냐 하시면 돼요. 뭐야 이거? AUB랑 교 B 사집합 A의 C가 AUB. 이거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물어본 건데 큰 덩어리 문제예요. 여기는 지금 얘랑 똑같은 거 맞아? 이거 정리할 필요 없거든. 굳이 복잡하게 얘를 막 이렇게 흐트러 쓰지 말고 이 덩어리랑 똑같은 덩어리인 거야. 그럼 쉽게 보면 너랑 너의 교집합이 얘가 됐어. 그럼 뭐지? 아니다. 여기에 교C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서 이거를 한 게 이게 된 거네. 이런 느낌이에요. A에서 B를 빼서 얘가 되려면 A랑 B랑 무슨 관계? 서로라는 얘기죠, 그죠? 서로. 아, 그럼 A요 B랑 B 사집합 A가 서로가 돼야 돼. B 사집합 A가 서로가 돼야 돼. A요 B랑 B 사집합 A가 서로가 돼. 아, 이거 어떻게 돼? B 사집합 A, B 사집합 A, A가 있어, B가 있어. 근데 이 합집합이는 얘는 이 부분을 서로 되려면 여기가 공집합이 돼야 되네. B 사집합 A가 공집합, B 사집합 A가 공집합, B 사집합 A가 공집합 되려면 B가 A의 이거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혹은 너를 바라보는 내가 참 힘들어져. 너무 힘들어. 우리 숙제 64번까지 하는 거야.
65, 66, 67 요거 세 개는 뒤에 15단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거든. 잘못 들어갔고. 자, 우리 한 문제만 외워볼까? 한 문제 외워봅시다. 뭐 해볼까요? 58번. 에이, 이거 그냥 할 수 있겠는데. x가 2보다 커 나갔다가 마이너스 5보다 7, 마이너스 5 이상 7 이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 a보다 커 나갔다가 이 마이너스부터 7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필요가 큰 쪽이니까. b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5랑 7 사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한 거야. 필요 조건은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바깥 범위가 된다는 얘기고, 충분 조건은 그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인 거지. 결국 얘네 두 개 문제를 풀 때 공통으로 들어간 건 누구냐면 마이너스부터 7까지는 둘이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 그럼 걔를 먼저 뭐 하는 거야? 걔를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얘가 있어. 근데 x가 a 이상의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얘를 포함하겠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 이하가 되는 거고, 자 이거 매번 똑같아. 그 다음에 b부터 4까지가 충분이니까, 너가 되기가 충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하얀색이 되기 위해서 노란색이 그 안에 들어가줘야 돼. 됐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5부터 4까지, a는 마이너스 5 이하, b는 마이너스 5 이상 4 이하. 자, a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 마이너스 5, b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5, 합하니까 마이너스 10. 마지막 62번. 낙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낙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 그쵸? 근데 여집합 보려면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Q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P가 있고 전체가 바깥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전체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Q의 여집합과 P는 다 썼어.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Q는 누구야? Q는 내가 빗금을 긋는 이 초록색 Q 여집합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넛 모양이 뭐가 되겠니? 이 도넛 모양이 P랑 Q랑 교집합이 되겠죠. 인정? 이렇게 해도 돼. 우리 P가 있고 바깥이 여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야. 안쪽이 Q 여집합이 되면 안쪽에 바깥쪽이 Q가 된다는 거지. 가보자. 항상 오는 것은 1번 P랑 Q랑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아니네. 2번 P가 Q의 공집합이야? 아니지. 3번 당연히 아니고. 4번 P랑 Q랑 서로소가 돼? 아니잖아. 그럼 몇 번이야? 5번이죠. P랑 Q랑 합치면 P는 이렇게 안쪽에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만큼이 P, 바깥이 Q니까 합치면 잡아야 되지. 됐어요? 64번까지 풀어보시고